자, 오늘의 주제는 과연 MBTI별로 제외 방법이 달라질까라는 주제예요. 제가 요즘 여러분 어디서 이런 걸 보고 와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이 주제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냥 이 문제는 이 영상 하나로 종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DM이라든지 질문들 주시면 시간 날 때마다 영상으로 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 MBTI별로 제외 방법이 달라진다는데 정말 그럴까? 일단 결론 먼저 얘기하자면 개소리입니다. 그럼 왜 이게 개소리냐? MBTI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믿는 건데 심지어 취업할 때도 사용하기도 한다는데 왜 개소리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우리는 기본적인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은 MBTI의 신뢰성의 문제를 따져보면 MBTI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본질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중소위 시대에 비극적이었던 마녀사냥 같은 것만 예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사이비 종교 지도자가 이빨을 잘 털어서 그런 거다, 마녀사냥에 현혹된 인간들이 미개해갖고 그런 거다,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단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선동에 당해서 다른 사람들을 서로 죽이고 마음에 안 든다고 쳐 죽이고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 당시 시대적 상황이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프고 굶주려 있고 공포에 질려 있었는지, 인간들은 그에 따라 심리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헤쳐먹는 놈들은 어떻게 헤쳐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이런 걸 따져야 마녀사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미친놈들이다, 악마들이다, 이빨을 잘 털어서다, 이거는 진짜 인간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연설을 잘하기도 했지만 연설을 그냥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독일인들이 히틀러의 연설에 마법에 걸린 듯이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손동이 돼가지고 유대인을 학살하는 미친 짓을 저지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이 사이비를 믿게 되었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믿기까지에 대한 이 사람의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여러분 아무리 이빨 잘 까는 사이비 교주를 만난다고 해서 사이비에 현혹이 되고 그렇진 않잖아요. 제가 왜 쓰잘데기 없이 마녀사냥의 히틀러까지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인간의 기본 심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기본 심리에 대한 원칙은 환경과 상황이 지배하며 환경과 상황이 변하면 인간의 심리도 변한다는 게 기본적인 인간의 심리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모든 사건과 사람을 프레임을 씌우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MBTI의 신뢰성을 우리가 따져보려면 과연 MBTI가 이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MBTI는 이 원칙을 아예 개무시해버립니다.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MBTI를 검사할 때마다 MBTI가 바뀌는 사람도 적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MBTI가 아니라 혈액형이었다면 MBTI로 조금 발전한 것뿐이죠. 제 남친은 회피형이다, 제 여친은 불안형이다. 사람은 항상 이렇게 뭔가를 구분지어 놓는 걸 좋아하는 습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내면 세계는 오로지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스트레스라는 것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결정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회피하고 싶고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편협해지고 근시안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MBTI라는 것은 심리학 용어로 콜드리딩에 해당됩니다. 콜드리딩, 스톡스필이라고 하죠. 이 콜드리딩이라는 기술은 작업을 할 때도 사용하고 심리상담을 할 때도 사용하고 나쁘게는 사이비 교주들이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인간은 콜드리딩이라는 기술을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보는 타로라든지 점 같은 것도 콜드리딩에 해당됩니다. 마치 상대방에 대하여 아는 정보가 별로 없어도 마치 기본적인 신상이나 그 사람의 표정, 이 상대방의 연령대, 상대방의 목적성을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한 뒤 마치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쟁이가 여러분 얼굴을 딱 보고 너 뭔가 헤어진 것 같은 얼굴이구나, 그 자식 다른 여자 만나고 있다, 너 얘가 꿈에도 나오고 지금 많이 힘들지? 사실 MBTI도 이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서로 어떤 문제로 헤어졌는지, 근본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서로 신뢰가 무너졌는지, 어떤 상황이 재회의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자존감의 상태는 어떠한지, 현재 모든 환경과 상황, 이런 패러다임 같은 중요한 문제들은 싹 다 배제해버리고 MBTI별로 재회 방법이 다르다는 건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소리입니까? 더군다나 MBTI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큰 문제는 MBTI 검사를 진행하는 주체의 문제입니다. MBTI 선택할 때 누가 선택지 골라요? 여러분이 골라요. 사람은 각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주관적인 생각으로 0에서 5단계까지 선택지를 보고 선택을 하는 식으로 MBTI를 선택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선택지만 여러분들이 고른다고 해도 여러분 뭐라고 선택하실 건데요? 아, 내가 감상적인 편인가? 그렇다면 내가 감상적인 편인지 아닌지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는 도대체 어디에 존재합니까? 그렇다면 저 5단계 중에 그런 자료 없이 무슨 근거로 나는 선택지를 선택하는 겁니까? 사람은 스트레스도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는데 지금 여러분은 선택지를 고를 때 본인의 스트레스 정도를 알고 있습니까? 너무 이거는 중구난방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MBTI 검사를 많이 해봤고 다른 뭐 성격 유형 테스트 같은 것도 많이 해보는데 할 때마다 다르고 맨날 바뀌어요. 그냥 재미로 하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이러한 MBTI의 신뢰성의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MBTI와 재회는 전혀 관련도 없을 뿐더러 어떠한 성격이라든지 유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상황인 건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유형에 따라 재접근이라든지 재회 방법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재접근이라든지 재회 방법이 달라지는 경우는 자존감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 사람이 뭐 작업녀라든지 작업남이라든지 또는 어떤 장거리라든지 부모님의 어떠한 반대라든지 이런 상황적인 문제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지 무슨 해피형이네 불안형이네 ISTP네 이런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인간의 심리에 대한 원칙을 그냥 아예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한테 절대 만나면 안 되는 남자나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여자 탑5 이런 거 올리시면 컨텐츠가 되지 않겠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진짜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라서 안 하는 겁니다. 바람 피우는 놈들도 바람을 피우는 놈들로 태어난 게 아니고 왜 바람을 피우는 행동을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지. 얘는 이런 유형이라 바람 필 것 같아서 만나지 말아야지. 얘는 나중에 뭔가 가스라이팅을 잘하는 것 같으니까 만나지 말고 손절해야지. 이거는 여러분 인간관계만 편협하고 좁아지게 만들고 인간관계만 망쳐요. 내가 손절을 쳐도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해보고 형성해봐야 여러분의 선택폭이 늘어나고 인간관계를 유연하게 하고 사교성이 생기는 것이지 무슨 나르시즘의 특징이니 만나면 안 될 놈들의 특징이니 이런 거 보고 혼자만의 상상과 창의력으로 혼자 경계심만 높아져서 사람을 가리고 경험해보지 않으려고 하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텐츠는 저하고 아예 철학이 맞질 않아가지고 개인적으로 피해의식만 생기게 하는 쓰잘데기 없는 정보가 아닌가 그래서 안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결론 MBTI, 회피형, 불안형 이런 거랑 재회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왜 이 사람들이 회피를 하고 불안해했는지가 중요하다. 재회의 열쇠는 그 안에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말 끝으로 마치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연애비타민 시온이었고요. 감사합니다.